자, 이 배열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인덱스와 해당 인덱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이다. 자, 이 배열은 무엇이다? 궁극적으로 자료 구조이다.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구조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면서 또 가장 호평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예요. 욕을 하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바로 배열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요 인덱스예요. 말 그대로 색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색인. 자, 여러분들이 책을 사면 맨 뒤에 인덱스가 있어요. 찾아보기.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가 적혀 있곤 하죠, 그죠? 이것을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첨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첨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지정된 칸을 의미한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칸을 의미한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예요.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 자,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면은 뭐예요? 같은 데이터 타입들이야. 이러한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즉 연속적으로 저장된 공간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공간, 자, 저장하는 공간, 자, 이것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컴퓨터가 인식하는 가장 작은 수는 기본적으로 얼마? 0이죠. 가장 큰 수는 1이죠.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컴퓨터는 0 아니면 1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지막지 중요하다. 자, 이러한 인덱스는 배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데,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 이 시작 위치는 어떤 시점, 우리가 숫자 값으로 봤을 때 인덱스 얼마? 0이란 얘기예요. 인덱스 0이다. 이 0으로부터 몇 칸 옆으로 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열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 왜 배열을 쓰는가라고 하는 거야. 배열을 이용하면 한 방에 많은 메모리 공간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한 방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C++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언어, 기타 현재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언어에는 배열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써야 돼. 자,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어. 자, 여기 위에까지 정의였죠, 그죠? 주로 무엇을 쓸 때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가 된다. 자, 이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반복문과 배열이더라.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바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예요. 자, 우린 아직 객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예제를 하면서
몇 번씩 이 객체라는 말을 얘기도 했었고 객체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자바에서의 배열은 객체예요. 얘는 얘입니다. 자, 배열 정리 다시. 배열은 인덱스로 되어 있다. 인덱스로 되어 있다. 자, 배열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다. 이때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한다. 자, 이때 다시 이제 인덱스로부터 몇 칸 옆에 있느냐 이것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한다. 배열은 한 번에 대량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과 궁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요. 정의니까. 그쵸? 정의니까 외워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첨언을 하자면, 자, 시작 위치가 0이에요. 시작 위치가 작은 값이 0이라 그랬죠. 자, 배열의 인덱스 값은 음수가 올 수 있다 없다. 배열의 인덱스 값은 인덱스는 음수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0% 확률이죠? 네, 음수값 못 옵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가장 작은 게 0이에요. 배열의 인덱스에 음수가 오는 순간 걔는 오류가 나요. 자, 요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번하고 지금 2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읽지 말고 그냥 그림만 딱 보자. 어떤 게 정돈되어 있죠? 오른쪽이 정돈되어 있죠. 왠지, 그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복잡해요. 그죠? 이 왼쪽이 바로 뭐냐면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경우예요. 이렇게 난잡하게 해놨는데, 물론 메모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변수 10개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어요. 10개를 선언해서. 그러면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내가 만약에 i0를 여기다 선언을 했어. 여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초기값을 4를 줬어요. 그리고 i1에 대해서 55의 값을 대입해줬지. 근데 i1이 이 i0 바로 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 있으면 거기에 쑥 들어가요. 아무데나. 이 55라는 값이 저장될 수만 있다면 아무 위치나 간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선언하는 거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얘 다음에 얘를 찾아가야 될 때, 자, 메모리에서 여기 왔다가 그 다음 자료 찾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자료가 이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메모리를 다 스캔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캔하면서 얘를 딱 찾는단 말이야. 즉 뭐가 발생한다?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요. 즉 검색 속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특히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야? 4, 55, 32, 28, 35, 2, 99, 13, 43, 65 전부 다 어떤 형태인가요? 이거 어떤 형태? 정수 형태죠. 그죠? 써있잖아. 인트라고. 그 중에서도 음수가 지금 하나도 없네? 그죠? 양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죠.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이잖아. 이런 걸 하는데 얘네들보다는 그냥 아예 한꺼번에 공간을 잡아가지고 그냥 칸을 나누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배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렬과 배열은 아주 유사해요. 물론 이제 행렬하고 배열은 엄연히 다른 거지만 유사하다. 자, 만약에 정수 10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배열의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보세요. 자, 요게 그냥 간단하게 메모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메모리의 한 부분이에요.
인트니까 몇 바이트? 4바이트예요. 그죠? 4바이트짜리 몇 개 필요하대? 10개를 쓴대요. 그럼 몇 바이트 있으면 돼? 곱하기 10개니까 40바이트 있으면 되죠. 그쵸? 컴퓨터는 이걸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40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줘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0바이트를 미리 공간을 잡아버려. 공간을 잡은 다음에 얘네들을 4바이트씩 10칸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각각 i라는 동일한 변수를 주고 나서 대괄호가 있죠. 이거 대괄호가 있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인덱스 번호가 돼요. 첨자가 된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매길 때 가장 작은 값은 얼마? 0이에요. 음수로 간다는 얘기는 이 배열 바깥을 나간다는 얘기죠.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란 얘기야. 그쵸? 자, 몇 개 얘네들이? 10개예요. 그죠? 지금 현재 이 모양에서 인덱스 번호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나요? 최대값 얼마? 인덱스의 최대값 현재 얼마? 9예요. 9. 10개잖아 지금. 그지? 10개인데 시작 번호가 몇 번이야? 0번이죠. 따라서 배열의 최대값은 자, 이 안에 있는 배열의 개수 마이너스 1개가 배열의 최대값이 돼요. 배열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배열의 개수 몇 개? 10개 빼기 1하니까 얼마? 9.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 마찬가지로 인덱스 배열이 9보다 커. 그래서 i가 10이다 라고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 배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맞아요. 정상이에요? 오류예요? 오류예요. 즉 우리가 이제 그 바이트로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바이트라 그랬잖아. 그지? 맞죠? 그럼 이제 번지수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따져 볼게요. 여기가 1000번지라고 하자고요. 1000번지 주소로 따져가지고 1000번지라고 한다면 4바이트 받으니까 여기는 몇 번지가 돼? 여기는 1004번지가 되겠죠. 1000, 1001, 1002, 1003까지 요 한 칸 아니야. 4개의 바이트가. 그지? 그럼 여기 시작 위치는 뭐야? 10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1008이겠죠. 그 다음에 10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16이 되겠지. 그 다음에 1020이 되겠지. 그 다음에 1024가 되겠죠. 1028이 되겠지. 그 다음에 1032가 되겠죠. 1036이 되겠죠. 1040이 되겠죠. 그쵸? 자, 인덱스 번호가 1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야? 1041번지를 얘기하는 건데 바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윷놀이로 따지면 낙이에요. 그죠? 없단 얘기야. 배열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류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 자, 인트기 때문에 지금 4바이트 잡은 겁니다. 인트. 만약에 바이트라면 어떻게 잡아야 돼? 바이트라면 1바이트 잡아야 되죠. 1바이트. 그죠? 바이트 10개면은 몇 바이트면 돼? 10바이트면 해결되잖아.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얘네들은 지금 메모리 구조 잡은 게 어떻게 잡았어요?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잡았죠. 한꺼번에 미리 공간을 잡은 다음에 칸을 나누는 거예요. 칸을 미리 공간 잡고 칸 나눠요. 미리 공간 잡고. 자, 요런 겁니다. 이사를 내야 돼. 요즘에 이사를 낼 때는 어떤 이사를 많이 해요? 포장이사라는 거라죠. 그죠? 그럼 포장이사라는 건 뭐야? 포장이사라고 하는 건 요 상자에다가, 그죠? 요 상자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을 때 막 때려 넣지는 않잖아. 그지? 비슷한 애들끼리 때려 넣죠.
그래야지 구분하기 편하잖아. 짐 풀기도 편하고. 아니면 같은 자리에 정리되어 있던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죠? 그러면 상자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자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내가 물건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좀 더 깔끔하게 집어넣고자 한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어? 칸을 나누겠죠. 깔끔하게 집어넣고자 한다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서랍을 정리할 때 칸막이로 정리하게끔 하는 나온 게 있잖아. 이렇게 요런 서랍 정리 칸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렇게 칸을 나눠 놓으면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배열이라고. 공간을 미리 딱 있으면 그 공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거야. 일정하게 섞이지 않게. 이게 배열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됩니다. 물론 방식에서 자 인트 한 다음에 i는 0부터 i는 9까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건 이건 단순하게 변수 선언이고, 배열은 조금 달라요.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배열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배열 변수와 함께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new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객체 생성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스캐너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먼저 java.util. 가져와야 되겠죠. 스캐너 가져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스캐너는 std in equal new 스캐너 std in. 이거 썼잖아. 그건 그냥 외우라 그랬죠. 그죠? 또 어제 새로 우리 배웠던 것도 있죠. 버퍼드 리더. 그죠? 스트림 버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객체를 생성했단 말이에요. 자, 이 배열 이후에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이 뉴라는 것과 친해져야 돼요. 이거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따라서 배열은 관리하기가 무진장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1차원 배열을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볼 겁니다. 자, 배열을 선언을 하는 것. 선언을 하는 게 뭐예요? 나 이 공간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공간 쓸 거니까 마련해 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합니다. 만들어 주는 거야. 나는 배열 쓸 거야, 만들 거야, 그리고 배열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단계. 그러면 첫 번째, 배열을 어떤 방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데이터 타입을 써줍니다. 데이터 타입을 써줍니다. 얘는 인트 형태, 얘는 캐릭터 형태, 얘는 플로트 형태, 그죠? 정수, 문자, 실수죠.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니까 인트 어레이, 뭐 캐릭터 어레이, 플로트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 배열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int a 변수 선언하는 거잖아. 얘랑 똑같아.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뒤에 보면 대괄호를 열고 닫았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이겁니다. 대괄호 여기 키보드에 있지요. 그지요? 엔터 대각서 왼쪽에 위에 보면 있지요. 열고 닫는 거 중괄호 같이 있죠. 자, 요게 있으면 배열이에요. 칸막이란 말이야. 이게 칸막이. 여기 칸막이에요. 아까 내가 나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칸막이. 여기 칸막이 요 모양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데이터 타입을 쓴 다음에 대괄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써도 돼요. 두 개 똑같습니다. 자, 이 대괄호는 배열 변수에 앞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같다 다르다? 같다. 앞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동일하다.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나는 int array라고 하는 무슨 타입의 정수 타입의 배열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정수 형태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만큼의 공간이 있겠죠. 이것을 내가 뭘 하겠다? 칸을 나누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내가 계획 잡은 거 하잖아. 만들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야.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배열 객체 생성이라고 얘기해요. 자바에서는 정확하게 배열 객체 생성이다. int array, 캐릭터 array, 플롯 array 이거 전부 다 뭐야? 방금 위에서 선언했던 배열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배열의 이름을 두고 나서 그 뒤에다가 equal 뭘 써줬어요? new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네. 요렇게. 그쵸? 숫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 칸을 나누겠다예요. 자, 얘는 몇 칸으로 나누겠다? 10칸으로 나누겠다. 얘는 몇 칸으로 나누겠다? 20칸, 20칸으로 나누겠다. 얘는 몇 칸으로 나누겠다? 네, 5칸으로 나누겠다. 똑똑해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세요. 아까 내가 계속해서 서랍 얘기하고 있어. 서랍. 자, 이 서랍을 내가 나눠야지. 그럼 서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한다? 선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나누자. 자, 나눌 때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나누어줄 누군가가. 그지? 그 다음에 걔를 마련해가지고 칸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객체 생성이라고 얘기한다. 그 나누는 개수는 무엇으로?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로 파악을 시킨다. 그래서 두 단계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선언과 초기화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시켜줘야지만 그것을 비로소 초기화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넣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넣어줍니다. 지금 int array 한 다음에 요게 뭐예요?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값을 집어넣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거 집합 기호죠? 그죠? 중괄호는 집합 블럭이죠? 자, 이 블럭을 이용해서 0, 쉼표 1, 쉼표 2, 쉼표 3, 쉼표 4, 쉼표 5, 쉼표 6, 쉼표 6, 7, 8, 9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몇 개? 10개 집어넣었죠? 자, 10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몇 칸 필요해? 10칸 필요하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이 괄호 안에 이게 10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0칸으로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칸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게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0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인덱스 번호 매겨보자. 인덱스 번호 얘는 몇 번? 0번, 1번, 2번. 그래서 몇 번까지? 9번까지예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인덱스 0번이 된다. 자, 이것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배열의 선언하고 배열객체의 생성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거예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냥 배열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다. 자, 레퍼런스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는 참조의 의미입니다. 참조한다. 참고한다. 보통 이제 어떤 내용을 보다가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면 어떤 부분 참조 이런 말 많이 보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써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궁금한 사람이
직접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찾아본다는 얘기는 어딘 가서 보든가, 웹이라면 웹에 어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소로 가서 보겠죠. 그죠? 자, 이 참조라는 의미는 간다라는 의미야. 간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예요.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이게 참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레퍼런스는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자, C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C 언어에서의 포인터는 자바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바는 레퍼런스라는 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보시면 이제 int 이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배열의 데이터 타입이 된 거고, 자, int array 변수죠. 그죠? 변수죠. 자, 얘의 정확한 용어가 바로 뭐냐? 바로 레퍼런스 변수예요. 참조 변수입니다. 배열에 대한 참조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으면 이것이 무엇이다? 나 배열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int arra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요러한 참조 레퍼런스 하나가 딱 생겨요. 그리고 나서 배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배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변수 이름을 쓰고 등호를 쓴 다음에 new라는 말을 써주죠. 그죠? 자, 이 new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열에서는 배열 생성이라고 했지만, 자, 요 놈의 정확한 놈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객체가 된다. 객체를 만들어라. 오브젝트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고, 자,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형태는 int 형태의 몇 칸으로? 5칸으로 만들어 줘라 라고 돼요. 그러면 자, int 타입의 5칸이 여기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주소 자동 생성되겠지. 그지?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번호가 매겨지겠죠? 최대 얼마까지? 5 빼기 1만큼.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바로 int array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이 배열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자, 얘는 뭐라고요? 객체라고 하는 놈이에요. 객체.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불러들이면 얘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이리 가라. 리모컨 생각하시면 돼. 리모컨. 자, 내가 이 리모컨으로 어떤 걸 제어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터 리모컨을 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제어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집에 있는 TV 리모컨으로는 뭘 제어할 수 있어? TV를 제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객체는 TV라는 객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리모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객체 레퍼런스예요. 조정하는 거면 조정하는 거. 도로에 나가면 차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뭐가 있어? 위에 뭐가 있어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앞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 이거 있잖아.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쵸? 참조잖아. 그거 참조죠? 그 방향으로 가면 그게 나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다르냐고. 얘랑 똑같잖아. 똑같아요. int array라는 놈이 가고 있는데 이 화살표를 보고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길잡이 이정표 리모컨. 너무 쉬워서 오히려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객체하고 이제 클래스하고 뭐 객체 지향의 특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일단 생성하는 과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자, 배열을
초기화하면서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버리는 거야. 자, 인트 어레이 대괄호 열고 닫고 4, 3, 2, 1, 0. 몇 칸으로 나눈 거죠, 이거는? 몇 칸? 5칸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5칸으로 나누고 나서 자, 이름은 인트 어레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배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는 배열을 생성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거죠. 참조 변수. 그 다음에 이 대괄호는 배열 만들어라, 그죠? 그래서 누굴 43210을 저장할 43210을 저장할 어떤 인트 형태의 인트 어레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트 어레이는 이 인트 어레이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4, 3, 2, 1, 0. 어레이 인덱스 넘버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플롯 어레이라는 변수 이름을 가진 배열 몇 개 만들었어요? 1개, 2개, 3개, 4개 만들었죠. 0.01부터 0.04까지 마찬가지로 인덱스 번호 0, 1, 2, 3 이런 식으로 찾아다닐 수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배열을 참조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인트에 인트 어레이 대괄호 열고 닫고 이퀄 new int 5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몇 칸 만들어라? 이 5칸 만들어라. 어떤 데이터 타입 형태로? 인트 타입 형태로 5칸을 만들어라. 됐죠? 그러면 자, 5칸짜리를 만든 다음에 얘가 인트 어레이가 이렇게 가리키는 상태란 말이에요.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인트 어레이라고 했습니다. 인트 어레이 왼쪽에 인트 마이 어레이 마이 어레이 라고 했으면 얘는 뭐야? 또 배열 변수가 되죠. 맞아요? 자, 이 배열 변수를 누가 인트 어레이가 이렇게 대입이 됐네? 그쵸? 근데 인트 어레이는 누굴 가리켜요? 인트 어레이 누구 가리키는 거야? 요놈 가리키잖아. 얘 가리키죠? 그쵸? 결국에 얘도 누굴 가리키게 돼? 얘를 가리키게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인트 어레이가 요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요 인트 어레이에 가리키는 내용을 마이 어레이도 가리켜라 라고 하니까 얘도 얘를 가리킨단 말이야. 아, 얘도 얘를 가리키고 얘도 얘를 가리켜. 즉 요런 경우에요. 자, 얘는 배열이에요, 그죠? 이 배열 하나를 가지고 몇 개가 제어를 할 수 있다? 2개가 제어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 한 대예요. 리모컨이 2개야. 하나는 정품 TV 리모컨이야. 또 하나는 셋탑박스 리모컨이에요. 여러분들 IPTV 같은 거 집에서 보곤 하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셋탑박스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끄고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집은 알지, 그지? 있어요. 하다못해 휴대폰으로도 제어 가능하죠. 그죠?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뭘 쓰고 있는 거야? 객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생활상에서. 누구에 의해서?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누가 만들었겠어요, 다. 여러분들의 선배 개발자들이 만들었겠죠, 그죠? 그런 기능을. 이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자, 아래쪽을 봅시다. int 어레이 1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죠? new가 없잖아, 그죠?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int 어레이라는 배열에 인덱스 1번에다가 2라는 숫자를 대입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앞에 데이터 타입 없죠?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선언하는 과정이에요. 선언하는 과정. 자, 뒤에 new가 없어. new가 없죠? new가 있으면 객체 만드는 과정이라 했잖아. 배열 생성 과정. 그거 없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인덱스 값 안에다가 이렇게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대입이에요. 얘는 대입 과정.
인덱스 1번이니까 몇 번째 칸? 두 번째 칸. 자, 두 번째 칸에 얼마를? 2를 넣어라. 하나 두 번째 칸이죠. 그죠? 여기에 먼저 2가 들어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my array 1 equal 6이라고 되어 있어. 몇 번째 칸이야 얘도? 두 번째 칸이죠. 얼마 집어넣으래? 6 집어넣으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2가 들어갔다가 요 놈이 야, 2 말고 6 들어가. 그래서 2를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요. 바뀌어 안 바뀌어 데이터? 바뀌어요. 왜? 둘 다 똑같은 거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된 하나의 배열이 있다 해도 여러 개의 레퍼런스가 참조를 할 수 있다.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꺼요. 하나로 껐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 왜 꺼? 켜. 그럼 켜지잖아. 얜 또 꺼. 얜 또 켜. 그럼 계속 TV는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하겠죠.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 봅시다. 자, int 한 다음에 int array 배열.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요 과정 무슨 과정? 단계로 따졌을 때 1단계였죠? 선언 단계죠 얘는. 그리고 나서 int array 4 equal 8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오류가 나요. 왜? 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생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생성 안 했잖아, 그죠? 지금 나 만들 거야 라고만 해놓고 만들진 않았잖아. 두 번째,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데이터가 없어. 그죠? 그래서 오류가 나요. 얘 의미는 뭐죠? int array 4 equal 8 이건 뭐야? 인덱스 몇 번에? 인덱스 4번에 무엇을? 8을 대입하라. 그러니까 배열 몇 번째 칸 얘기하는 거예요? 5번째 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 뭐 몇 칸인지 몰라. 그런데 0, 1, 2, 3, 4 이게 5번째 칸이잖아. 여기에 8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일단 배열을 만들 거야 라고만 해놓고 나서 몇 칸으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초기값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된다. 오류가 된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설명이 배열 변수명과 대괄호 사이에 원소의 인덱스를 적어서 접근을 하는데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고 배열의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는 전체 배열 크기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요 의미는.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 int array 해가지고 먼저 뭘 해줘라? 선언해줘라. 그 다음 int array에다가 뭘 만들어? 객체를 만들어서 가리켜줘라. 자, 얘는 몇 칸짜리? 10칸짜리 만드는 거예요. 10칸짜리 만들면 이제 값을 넣을 수 있겠지, 그지? 자, 넣을 때 int array 3은 6이라고 되어 있어.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에 0이 1번이 0이 첫 번째예요. 3이니까 네 번째 칸에 얼마를? 6을 집어 넣어라.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int array 3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디에? n이라는 변수에 대입하라죠. 그럼 얘는 뭐야? 인덱스 3번이니까 몇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있는 값을 n에다가 대입해라. 따라서 n을 출력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6이 나옵니다. 배열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순서를 지켜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순서를 지키자. 가장 먼저 뭘 하자? 첫 번째 1단계 선언하자. 2단계 생성하자. 그 다음 3단계가 대입하자. 4단계가 가져오자예요. 4개로 쪼개면 물론 1단계하고 2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 있지. 바로 뭐 하는 관계? 초기화하는 단계. 바로 초기화할 때는 1단계, 2단계가 필요 없이 해도 된다. 바로 집어넣을 때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칸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 다시 한번. 인덱스는 몇 번부터? 0번부터 시작이에요.
자, 마지막 인덱스는 배열의 크기에서 하나를 빼라. 중요하니까 지금 페이지를 걸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는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정수 형태만 가능한데 정수 중에서도 무엇이 제외된? 음수가 제외된 정수예요. 음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0과 양의 정수만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int array는 new int o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뭐요? 여기 앞에 데이터 타입이 붙어 있네. 그죠? 데이터 타입 붙어 있죠? 붙어 있죠? 몇 칸으로? 5칸으로 만든 int array라는 놈을 만들고, 그리고 int array에 -2라고 쓰면은 이거 뭐야? -2번째라는 얘기잖아. 그지? 얘 인식 못한다. 안 된다. 인덱스에 -2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맞죠? 자, int array 5 안 된다. 6번째 칸이잖아. 그지? 6번째 칸. 얘 몇 칸 만들었어요? 위에서 5칸 만들었잖아. 5칸 만들었는데 6번째 칸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도 오류, 얘도 오류. 범위값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바의 특징.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예외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거꾸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웹 쪽을 공부할 때 자바스크립트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선 또 문법이 약간 달라요. 쓰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 자바 안드로이드에서는 뭐가 인덱스 범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음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덱스에는 음수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배열의 크기는 배열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할 때 결정되지는 않는다. 자, 선언할 때 결정 안 되죠. 선언할 땐 단지 뭐야? 나 이만큼 쓸 거야 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이 배열의 크기는 언제? 생성할 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일단 생성이 되면 나중에 못 바꾼다. 나중에 못 바꾼다. 자, 배열의 크기는 배열의 length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 length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length라고 하는 요건 속성입니다. 요 속성을 이용하면 배열의 크기를 구해줍니다. 얘가 즉 int array.length 하게 되면 현재 배열의 크기를 정수값이겠죠. 그죠? 구해서 어디에 siz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위에 지금 몇 칸 만들었어요? 5칸 만들었죠. 그럼 배열의 크기는 얼마? 5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요 int array.length 하면 여기는 얼마?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 얼마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야. length 길이잖아. 길이란 얘기는 뭐냐면 몇 칸이냐 이거야. 몇 칸이냐? 5칸이잖아요. 이게 5칸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 숫자 그대로 나온다고. 요게 배열의 인덱스 최대값은, 인덱스 최대값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int array 점 length -1하면 될 거 아니야. 배열의 크기는 배열의 크기에서 1 빼면 인덱스 최대값이라고 했죠. 자, int array.length 해가지고 배열 reference.length 하게 되면은 크기를 구해줄 것이고, 그 크기에서 1을 빼면은 인덱스의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배열은 객체로 관리가 된다. 자, 주제죠. 객체로 관리가 된다. 오브젝트로 관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할 때 무엇을 이용해서?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다. 자, new int 5니까는 몇 칸? 5칸으로 만들죠. 만들었죠. int array.length 하니까는 얼마 나와? 5가 나오죠.
자, 5를 어디에다 대입해? 사이즈에다 대입하죠.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 사이즈를 출력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인트 어레이라는 이게 뭐예요? 바로 레퍼런스죠, 그죠? 레퍼런스 누가 가리키는 놈이지. 누가 가리켜? 얘 가리킬 거 아니야. 얘 가리킬 거 아니야, 그죠? 요게 바로 객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놈. 요게 객체예요. 요게 오브젝트예요. 요 놈이 오브젝트 객체. 뉴 다음에 나오는 건 무조건 객체. 외우세요. 뉴 다음에 나오면 객체. 뉴 다음에 나오면 뭐라고요? 객체. 네, 오브젝트입니다. 자, 1차원 배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자, 다차원 배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에요. 자,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1차원 배열의 차이점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 1차원 배열은 제가 칸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죠? 이렇게 나눴지. 또는 뭐 이렇게 메모리 해가지고 이렇게도 나눴죠. 요게 1차원 배열이야.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만 가지고 있는 거. 근데 2차원 배열은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즉 어떤 형태냐? 테이블, 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어차피 다 메모리라는 거에 저장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바로 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즉 행과 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2차원 배열이야. 행과 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괄호가 1개, 2개가 필요해. 1개, 2개 필요해요. 몇 개? 2개 필요해요. 2개가 있으면 2차원 배열입니다. 선언하는 방식은 데이터 타입 쓰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명 쓰고, 대괄호 몇 개? 2개를 쓰거나, 데이터 타입 바로 뒤에 대괄호 2개를 쓰고 변수명을 쓰거나 동일하다. 생성을 할 때는 뭘 이용해서?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라. 자, 그럼 이 안에 대괄호가 2개니까 숫자도 2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자, 얘는 2 곱하기 5의 배열이 돼요. 2 곱하기 5의 배열이 돼요. 자, 2 곱하기 5의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둘, 이게 2야. 곱하기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2 곱하기 5예요. 즉 앞에 있는 2는 뭘 뜻한다? 행을 뜻합니다. 뒤에 있는 5는 뭘 뜻한다? 열을 뜻한다. 합치니까 행렬이잖아요. 그죠? 행렬은 매트릭스예요. 이게 매트릭스야. 이것도 배열이지, 그지? 1차. 이거 1차죠? 얘도 1차지. 요렇게 따지면 얘네들도 1차지. 그죠? 합쳐가지고 바둑판 모양 된단 말이에요. 표의 모양. 자, 그러면 5, 5예요. 이건 5 곱하기 5가 되겠죠? 몇 행? 5행. 몇 열? 5열. 자, 얘는 5 곱하기 2죠? 몇 행? 5행. 몇 열? 쉬워요. 가장 먼저 줄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행수를, 아니, 줄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칸수를 따진다. 몇 줄짜리 몇 칸이냐? 엑셀 같은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뭐로 되어 있어요? 칸으로 되어 있죠. 이런 셀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얘는 그냥 배열 사용하는 거예요. 엑셀은 그냥 배열 씁니다. 맞습니까? 자, 아래쪽을 봅시다. 인트 어레이. 자, 대괄호 2개니까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에요. 이 안에 보니까 웜에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어요. 중괄호 안에 중괄호 0, 1, 2 괄호 닫고 다시 중괄호 열고 3, 4, 5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고 6, 7, 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2차원 배열은요, 중괄호 안에 중괄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안에 있는 요 중괄호가 뭘 의미하느냐? 요 중괄호가 바로 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지금 쉼표로 또 구분되어 있지. 요것들을 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대입이 될 때 어떻게 대입이 되느냐? 삼행삼렬짜리 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요. 순서대로 0, 1, 2 이게 첫 행이에요.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3, 4, 5 인덱스 1번. 그 다음 6, 7, 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안 헷갈려 이거.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이것만 보면 헷갈려. 그죠? 근데 묶음 표시 안에 묶음 표시 있는 걸 옆으로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만들어지죠. 3행3렬짜리죠. 3행3렬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0번 인덱스에 1, 2, 0, 1, 2 얘는 1번 인덱스에 0, 1, 2 얘는 2번 인덱스에 0, 1,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아래쪽을 보자. 아래쪽은 몇 곱하기 몇?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죠. A, B, C 들어가 있지. A, B, C 쓰고 그 다음 또 중괄호 있지. D, E, F D, E, F 몇 줄? 몇 행? 몇 열? 3열 그죠? 3칸이잖아. 2 곱하기 3 얘는 이거 쉽다 이건. 2 곱하기 2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중괄호를 크게 이제 배열이라고 봤을 때 그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하나의 행이 되는 거야. 열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행이 돼요. 아래로 쌓으면 돼 그냥 계속해서. 이게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부터는 다차원 배열. 대괄호 몇 개? 대괄호 2개. 대괄호 2개. 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int i에 대괄호 new int 2o 이렇게 돼 있어요. 2o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5죠 그죠 얘는. 맞아요. 배열 생성했지. 그리고 나서 i.length라고 했습니다. i.length 요게 i잖아 그죠. i.length 하게 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몇 행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행이냐 요걸 물어봐요. 따라서 사이즈 1에는 2가 들어가. 요거 물어보는 거 요거 그 밑에 거 보자. i에 제로점 랭스라고 되어 있죠. i에 제로점 랭스라고 되어 있지. 이건 뭐야? i의 0행을 얘기해요. 0행. 0행은 요놈이란 말이야. 얘가 0, 얘가 1이란 말이야. 행번호로 따지면 여기 보시면 i라는 놈이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거는 i0과 i1 두 개예요. 이렇게 맞아요? i라는 놈은 두 개의 지금 객체 변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랬을 때 i0은 누굴 가리키고 위에 있는 놈을 가리켜요. 위에 있는 거 보니까 몇 칸이야? 5칸이잖아. 밑에 있는 것도 몇 칸이야? 5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행은 몇 칸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몇 칸으로 되어 있어? 5칸으로 되어 있죠. 맞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i1.length 이렇게 썼어요. 얼마? 똑같이 5 요거니까 5. 자 i 2.length 썼어요. 얼마? 5류! 2가 어딨어? 없잖아요. 0하고 1밖에 없지. 없잖아요. 0하고 1밖에 없잖아. i는 지금 0하고 1만 있잖아요. 객체 변수 2개만 가지고 있잖아. 이게 2차원 변수라. 2차원 배열이라고요. 헷갈립니다 이거는. 헷갈려요. 얘는 지금 몇 번 가리키는 거야? 2번 가리키는 거야. 걸러 2번 가리키는 거예요. 객체 개념으로 따지면 자 2차원 배열에서의 length는 i.length 하면은 행의 개수다. 자 이해 안 되면 외워야죠.
i의 대괄호 안에 랭스다. 그러면 그 행 n번째 행의 열의 개수다. 안으로 들어가서 열의 개수다. 몇 칸이냐 이걸 본다. 그래서 밑에 방금 전 했던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완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2차원 배열은 요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 찾아가게 시키면 됩니다. 1차원과 1차원을 합친 게 2차원이잖아. 그죠? 1차원과 1차원 다시 합친 거죠? 이게 2차원이에요. 자, 별도의 다른 형태를 가진 배열도 여기서는 가능해요. 기본 형태는 정방형 배열이라고 해서, 이 정방형은 뭐냐면 사각형 형태를 얘기해요. 사각형 형태. 비정방형 배열은 사각형이 아닌 형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 계단 형태로 만들어 놨죠. 그죠? 자, 그러면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 행에서의 열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여기 보시면 int i에 대괄호 했으니까는 여기에서 뭐 했어요? 선언했죠. 그죠? 선언을 한 다음에 밑에 뭐 해서 생성을 했는데 어떻게 생성했어? 4 곱하기 4로 했죠. 그죠? 4행 4열짜리로. 그래서 요것을 누가 가리키게? i라는 놈이 가리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i라는 놈은 먼저 뭘로? 행을 가지고 참조를 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 1, 2, 3이 되겠지. 인덱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0이 첫 번째 0, 1, 2, 3을 가리켜요.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화면이 작으니까 여기 보시면 0, 0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죠? 이 00의 첫 번째 0이 요 놈이야. 두 번째 0이 요 놈이에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얘는 뭐야? 0, 1. 얘는 0, 1. 얘는 0, 2. 얘는 0, 3. 그 밑에 가면 요 놈은 뭐? 1, 0이에요. 얘는 1, 1이 되는 거야. 얘는 1, 2가 되겠죠. 얘는 1, 3이 되겠죠. 대괄호 생략한 겁니다. 지금 얘는 그렇죠. 2, 0. 얘는 2, 1. 얘는 2, 2. 얘는 2, 3. 얘는 3, 0이죠. 그 다음 3, 1. 3, 2. 3,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단계별로 한꺼번에 보지 마세요. 배열은 절대로 한꺼번에 보면 안 돼.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씩 그림으로. 자, 비정방형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행에서 열의 개수가 다른 경우예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해줘야겠지. 따로따로. 자, 어떻게 되었느냐? 똑같이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new int 한 다음에 어라 4 그냥 대괄호 비워놨어. 4 한 다음에 대괄호 비워놨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몇 행으로는 만들겠다. 4개의 행으로는 만들겠다. 근데 열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안 정했어. 열은 안 정했어요. 그래서 i에 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행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행에다가 생성을 하는데 new int 몇 칸으로? 한 칸으로 생성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0, 1, 2, 3 이렇게 4개의 행으로 만든 다음에 i의 0이죠. 지금 얘네 둘만 가지고 보면 i의 0을 가지고 몇 칸으로? 한 칸만 딱 주자 이거야. 요게 i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몇? 두 번째 행. 그죠? 두 번째 행은 몇 칸으로? 2칸으로 만들자. 세 번째 행 3칸으로 만들자. 네 번째 행 4칸으로 만들자. 그래서 칸을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정방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꼭 이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죠. 그죠? 맞죠? 첫 번째 칸에 4칸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1 대신에 4 쓰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모양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형태를 열의 개수가 다른 형태를 뭐라고 한다? 비정방형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기본 형태는 열의 개수가 같은 겁니다. 열의 개수가 같은 거. 근데 아닌 비정규 형태도 있다. 열의 개수가 다른 것들도 있다. 일단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돼요? 2차원 배열에서의 레퍼런스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몇 번 가는 관계를? 2번 건너가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2번 건너가려면 일단 한 번부터 잘 건너야 될 거 아니야. 1차원 배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만 됩니다. 순서대로예요. 앞에서부터. 자, 이러한 비정방형 배열에서의 길이는 역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습니다. 방식은. 자, 첫 번째 가리키는 애하고 두 번째 가리키는 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i점 랭스 하게 되면은 얘가 가리키는 애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죠? i점 랭스 하면 그지? 그럼 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i에 0점 랭스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 1 나오죠. 얘는 i에 이거 봐 또 헷갈려. 2 생각해야 돼요. 하나 작다. 점 랭스 하면은 3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점 랭스는 뭘 구해주는? 배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속성이 된다. 뭘 구해준다고요? 배열의 길이를 크기 얘기하는 거죠. 크기, 배열이 얼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메소드가 리턴하는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턴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소드가 리턴하는 배열의 타입과 차원은, 자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이냐 뭐 다차원이냐 이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자, 리턴 받는 배열 레퍼런스의 타입과 차원에 일치해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려는 것과 받으려는 것은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줄 건데 100개를 줄 건데 받은 애는 90개밖에 못 받아. 그럼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주죠. 근데 못 들어가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리턴 타입의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메소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요 얘기도 이제 객체 지정 들어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make array라고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았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자? 메소드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또 다른 말로는 함수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함수. 자바에서는 그냥 메소드라고 한다. 이때 지금 보면은 넘겨주는 거 보자. 여기 보면은 안에 인트에 템프에 배열이네. 배열이죠. 배열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몇 칸 만들어서 4칸을 만든 거예요. 그죠? 4칸을 만들어 가지고 자 리턴 해줍니다. 리턴은 현재 지금 이 make 메소드라는 것이 어딘가에서 불려진단 말이야. 호출이 될 때 이 템프 값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바로 이 템프라고 하는 배열을. 실제로는 뭘 갖다 주는 거야? 배열 레퍼런스를 갖다 주는 거죠. 배열을 통째로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생성됐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이렇게 배열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객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객체가 누가? 템프라고 하는 이러한 배열 레퍼런스가, 배열 변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랬을 때 되돌려주는 템프는 얘를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 가리키는 요놈 있지, 요놈 이정표, 요 이정표만 보내는 거예요. 이정표만 어딘가로 보낼 때 봐야 되는 거는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받는 것도 뭘로? 배열 형태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뒤쪽에서 또는 예제를 통해서 요건 이제 계속해서 볼 거고요. 수시로 보게 될 내용이에요. 자, 미리 한번 본 것이다. 배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나요?